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제5회 마인테크 페스타에 슬램 기반 GPS 음영지역 자율비행 드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접근 제한 지하경도 탐사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참여한 전북대학교 스카이 오토비전 팀의 발표자 정근수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로봇 및 드론을 활용한 지하광산 원격 측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글마인에서는 채굴적 상태 현황 모니터링 과정을 드론으로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채굴장의 지형을 매핑하였고, UAS에서는 채굴 및 굴착으로 생긴 오픈 스토프를 드론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지면 상태, 지질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례들을 살펴보면 통신이 끊어질 때 드론이 복귀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GPS 음영 지역에서 자율비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통신을 위해 확장 안테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의 갱도 탐사는 바닥에 물이 있거나 낙석, 장애물이 있는 경우 탐사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이산화탄소의 저장소의 부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을 위해 폐광 채굴적에 대한 온실가스 공정 슬러지 및 제강 슬러지 뒤채움하는 방안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폐광은 기존 도면과 실제 갱도 굴진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새로운 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폐쇄된 폐광산의 갱도는 붕괴, 산소 부족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인 탐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사례에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지하 갱도와 같은 험지 탐사를 위한 슬램 기반 드론 자율비행 기술의 고도화와 향후 저가형 험지 탐사 드론 제작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자 했습니다. 기술 개선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실내 및 GPS 음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비교표입니다. 앞에 있는 3개의 드론은 상용화된 제품이며 뒤쪽 드론은 전북대 자율지능 이모빌리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입니다. 조작 가능 거리는 장애물이 없는 시르에서 500m에서 1km이고 비행시간도 10에서 20분으로 비슷하지만 구입 가격과 자율비행 기능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구입 가격은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이며 대부분의 드론은 자율비행 기능이 없습니다. 전북대 자율지능 이모빌리티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뎁스 카메라 기반 드론의 경우 다른 드론과 비교했을 때 우수했지만 지하 광산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점들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지하 갱도 환경에서 자율비행 드론을 운용하는 데 존재하는 문제점입니다. 지하 광산에서는 GPS 신호가 차단되거나 약해지는 음영 지역이 발생하여 센서에 의존한 호버링 및 객체 인식에 의한 자율비행 경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 탐사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려면 라이트가 필요했고, 이는 배터리의 소모의 원인으로 비행시간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품의 높은 가격입니다. 기존 제품들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자율비행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들도 존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뎁스 카메라 기반 자율비행 드론 개선 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문제점처럼 뎁스 카메라의 경우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라이다에 비해 감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드론의 속도와 미션 컴퓨터의 성능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지 범위가 넓고 어두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라이더 센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강화학습을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정해야 했는데 실제 맵 데이터가 없다 보니 시뮬레이션 환경을 임의로 구성할 경우 실제 환경에서 적용 시 변수가 발생하였고 파라미터를 재수정하면서 강화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맵 데이터가 필요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실시간으로 매핑을 하여 최적 경로를 찾아 비행하는 슬램 기반 자율경로 생성 알고리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이다 센서 적용 자율비행 드론 개발 과정입니다. 기체 제작은 프레임을 설계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각종 센서, 장비들을 조립하였습니다. 기체 조립 후에는 기체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앞서 소개한 원형 드론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기체의 무게로 인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어려워 비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적용 드론의 경우 프레임의 무게와 모터 수를 줄여 더 가볍게 제작하였습니다. 자율비행 드론 알고리즘입니다. 기체 부팅 후 드론과 지상관제 시스템 간의 통신 연결을 확인합니다. FC와 미션 컴퓨터 간의 통신은 USB와 FC의 텔레메트리 포트를 연결하여 이루어집니다. 미션 컴퓨터와 GCS 간의 통신은 페이크 HDMI 보조를 통해 원격으로 미션 컴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센서 데이터 및 알고리즘 구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통신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드론의 FC와 미션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여 이 상태를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슬램입니다. 슬램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의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라이다와 내장된 IMU를 활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맵을 수집하고 위치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맵 정보 및 드론 위치를 기반으로 ROS 기반의 경로 생성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생성합니다. 실내는 라이다 감지 범위에 비해 맵이 작아 한 번에 정보를 받기가 쉬워 전체적인 경로를 만들어 운용이 가능하지만 광산 같은 넓은 환경에서는 전역 경로를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지 범위 내에서 로컬 패스를 생성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비행하는 패스 플래너를 사용했습니다. 라이다 감지 범위 내 로컬 패스를 만들어가며 전진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광범위 접근 제한 구역을 3차원으로 탐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NMPC와 애티튜드 컨트롤러 과정을 거쳐 비행합니다. NMPC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론의 동력학 모델을 산출하고 최적화하여 드론이 취해야 할 자세를 결정합니다. 애티튜드 컨트롤러는 NMPC로부터 산출된 자세값을 받아 이에 맞는 모터 RPM을 제어합니다. 더 이상 비행을 진행할 배터리가 없을 때까지 통신에서 비행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만약 비행 중 드론과 지상관제 시스템 간의 통신이 끊어지면 자율 비행 후 자동 착륙 또는 시작 지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체 안정성 테스트 영상입니다. 실내와 실외 테스트를 통해 미션 컴퓨터와 센서를 탑재한 드론이 알고리즘 기반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하였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맵의 빨간 점은 드론이 갈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실외 테스트입니다. 실외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는 가로등이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하광산 적용시험에서 현장 준비 과정입니다. 이 시험은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광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드론 라이다와의 비교를 위해 고정식 라이다를 설치하였고 이후 비행 준비 및 현장 소장님과의 시나리오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론과 지상관제 시스템 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드론 기체의 각종 센서, 배터리 등을 점검한 후 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하광산 내 자율비행 1차 테스트 영상입니다. 기체 부팅 후 통신을 받은 드론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따라 경로를 찾아 자율비행을 시작합니다. 자율비행 중 특정 구간에서 드론이 벽면에 가까워지면
미리 설정한 안전거리에 점점 다가가자 실시간 장애물 회피 기능을 이용하여 벽으로부터 멀어져 손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라이다로 실시간 매핑한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실시간 비행 영상이며 오른쪽은 라이다 실시간 매핑 영상입니다. 드론이 자율비행을 시작한 후 벽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설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광산 내 자율비행 2차 테스트 영상입니다. 자율비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테스트 전에 캘리브레이션 및 기타 센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분홍색 선으로 표시된 최적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테스트의 경우 1차 테스트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동일 지역에 자동차를 배치해 장애물이 있을 경우 드론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드론이 경로를 추적하다가 미리 설정한 안전거리 3m에 도달하면서 드론이 최적의 경로를 찾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다 매핑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설정된 안전거리로 인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데이터 분석 및 비교입니다. PCI 카메라를 드론에 적용하여 고정밀 3차원 갱도 영상을 모델링하였습니다. 23년 발표된 3D 가우시안 스플라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부드러운 표현, 노이즈 감소, 연속적인 표면 생성, 그리고 실시간 처리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홋카이도 대학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동안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비디오 게임이나 가상현실 시스템에서도 복잡한 장면을 렌더링하여 실시간처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 갱도 현황과 지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연속력 상태 및 3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라팅 모델링 결과입니다.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360도 영상을 2D 이미지로 편집하여 모델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라팅은 점 데이터를 타원체 영상으로 정보를 저장하여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부드럽고 깔끔하게 나온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는 타이탄 V를 사용하였으며 이미지 400장을 모델링하는데 약 30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지하갱도 모델링 결과입니다. 드론은 오스터 OS0 64를 사용하였고 고정식 라이다는 BLK360, 360도 카메라는 고프로 퓨전을 사용하였습니다. 360도 카메라로 모델링할 때는 주변 광량 부족으로 인해 포인트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아 일부 갱도만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드론 라이다의 경우 1.5에서 5cm의 오차가 발생하며 BLK360은 20m 기준 7mm의 오차를 보입니다. 따라서 오차가 가장 적은 BLK360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비교하였습니다. 드론 라이다의 경우 고정식 라이다와 비교했을 때 10.99cm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360 카메라를 사용한 모델링에서는 일본 갱도에서 29.74cm, 이번 갱도에서는 32.79cm의 오차가 나타났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라이다에 비해 생성되는 포인트 데이터의 양이 적었고 어두운 환경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갱도 내부에 분진이나 오류로 인해 점 데이터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추가적인 노이즈 제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컬러 정보를 포함하는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라이다 데이터로는 얻기 힘든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로 강화학습을 통해 지하갱돈의 장애물 인식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산 장비, 철근, 전선 등 지하갱돈의 장애물을 인식하여 회피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지하갱돈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경로를 학습하여 안전한 비행을 구현할 것입니다. 둘째로 강화학습 기반 저가형 GPS 음영지대 탐사 드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덱스 카메라 및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여 라이다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고 가벼운 드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카메라만 사용하여 100만원 전후의 저가형 자율비행 드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